안녕하세요, MC자세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구독자 1000명을 넘겨서 저의 채널 소개와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계기, 그리고 수익 창출까지 오게 된 그런 과정, 그리고 앞으로 MC자세 채널을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어느덧 달려온 8개월, 저를 응원해주신 구독자분들 덕분에 구독자 1000명이 넘어 수익 창출이 되는 유튜버가 되었습니다. 수익이라 해봐야 커피 2잔 마시면 끝날 금액이지만 돈이 문제가 아닌 무엇인가 목표한 것을 이룬 것에 즐거워 유튜브를 시작하시려거나 하고 계신 분들께 응원을 드리고, 또 초보 마음은 초보가 안다고 이걸 어떻게 이겨내지 하고 채널이 정체되어 계시거나 지겹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조금이나마 제가 힘이 되길 바라며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저는 사실 유튜브가 처음은 아닙니다. 이 크리에이티브 그건 아니지만 유튜브가 생기기 이전에 이런 동영상 플랫폼에 스노우보드 관련해서 종종 출연을 하곤 했습니다. 스노우보드를 19살 때부터 타왔고 그쪽 씬에 오래 있다 보니까 아직도 프리스타일 스노우보드 씬에서 고인분들께서는 저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때부터 스노우보드 장비 리뷰나 여러 인터뷰들을 하고 최종에는 제가 평창 동계올림픽 스노우보드 현장 아나운서로서 커리어를 끝냈습니다. 이제 제가 왜 이렇게 잘 떠드는지 알게 되셨죠? 말하고 설명하는 일은 한때 제가 하던 파트에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자영업으로 8년째 하고 있으며 맞춤 양복을 제작해서 판매하는 일과 와인바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간 오토바이라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듯 하지만 즐거운 취미에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되는 거죠. 이 유튜브를 하게 된 계기는 뭐냐면, 사실 이전에 제가 스노우보드 씬에 있을 때 주위에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해서 영상을 생산하는 친구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 중에 엄청나게 유명해진 친구도 지금 좀 있고요. 그런 친구들 영상을 보다 보니 영상은 모두 그렇게 잘 만들어야 하는 줄 알았어요. 지금도 많은 유명 유튜브 분들의 영상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만들어야 하는데 하고 그런 프레셔를 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저 역시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는 이건 내 일이 아니야 생각하고 도전 아예 안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후배가 형은 영상보다 말을 잘하니까 영상은 천천히 배우고 컨텐츠를 잘 뽑을 수 있는 이 능력이 있으면 그거 한번 해봐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또 제가 남의 말을 또 잘 듣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관심이 생겨가지고 일단 유튜브를 점점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유튜브 시청하는 시간도 늘었고 흥미가 꽤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도전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미 40대 중반이 넘었고 사실 요즘 쓰는 액션 캠들도 그렇고 카메라도 그렇고 비행기 조종석 같은 그 편집 프로그램 컴퓨터에 쫙 깔려있는 거, 그런 건 저에겐 너무 어려워 보였어요. 그래도 배우는 것을 좀 좋아하는 성격이어서 한번 해보자 하고 천천히 시작해보았습니다. 유튜브에 가입한 지는 오래전에 가입은 됐었는데 방치된 계정이 하나 있었고요. 그걸로 시작했고요. 올해 1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의 일상, 그리고 저의 반려견 뭉치의 일상을 촬영해서 올리는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강아지와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여행을 하는 영상이 다른 영상보다 조회수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봐야 조회수 500 조금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10 나온 것도 있고 100 나온 것도 있으니까요. 강아지보다 바이크에 더 전문이라 그쪽 영상들을 올리니까 구독자분들이 늘고 조회수가 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나 이렇다 할 성장이 없었거든요. 그때 주위에서 이미 유튜브를 성장시켜본 친구들이 이거 주제를 분리하셔야 돼요 형님 하고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고 다루고 싶은 것도 많아서 그렇게 하긴 싫었어요. 사실 오토바이보다 다른 것들도 흥미가 있는 것들이 있고 그것도 모두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실제로 대형 유튜버들도 재생 목록 같은 걸 만들어서 여러 컨텐츠를 다루는 것을 보고 저도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건 대형 유튜버에게 가능한 것입니다. 오토바이에 대한 주제를 업로드하면 조회수나 구독자가 많이 늘지만 다른 내용을 업로드하면 구독자가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구독자들은 자신의 취향과 관심사 외에는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저도 실패를 겪어본 상황이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절대로 본인이 자신 있는 주제를 분리해서 전문적으로 운영하셔야 되는데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저 역시 앞에 오류를 고치려고 주위 사람들의 말을 듣고 올해 3월 그래서 지금의 MC자세의 채널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의 여러분이 구독해주시는 저의 채널입니다. 정말 0명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제 주제를 분리하였으면 우선 무엇이든 영상을 올리고 도전하셔야 돼요. 어차피 수익 창출이 되기 전에는 영상을 삭제한들 아무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시도를 해서 내가 이제 어떤 컨셉으로 갈 것인지를 확실히 정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브이로그처럼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다큐처럼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전문적 지식을 전달하는 컨셉을 맞게 운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도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시청자를 많이 모을 수 있었던 것은 자가정비로 시작했습니다. 저도 해봤지만 일상적인 브이로그는 굉장히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유명한 연예인이나 아니면 외모가 특출하던가 누군가 없는 특별함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은
누구도 내 일상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유튜브는 궁금증을 유발해야 좀 더 흥미를 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썸네일도 자극적인 걸 뽑고 점점 더 자극적인 그런 컨텐츠로 변해가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전문적인 분야는 쉽게 알기는 힘들지만 처음 구독자를 늘리는 가장 좋은 컨텐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익 창출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자, 이제 이렇게 모든 준비를 하다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것입니다. 처음부터 고가의 장비, 카메라 어떤 거 사야 되냐 필요 없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핸드폰 어플로 다 편집해서 올리는 영상입니다. 구독자 1000명이 쉬운 것 같아도 굉장히 저도 힘들게 달성했어요. 500명부터 늘기가 아주 조금 듭니다. 하다 지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하는 것 자체를 즐기시라고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저 역시 이 핸드폰으로 편집하고 액션캠 2개가 이게 전부입니다. 유튜브가 내 몸에 있고 자유롭게 할 수 있을 때까지 하드웨어 투자를 하신다는 것은 저는 그다지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본인의 추억으로 촬영을 하고 저장을 하겠다고 하면 앞에 방법은 모두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면 되니까요. 내가 어떤 장비, 내가 만족하고 싶은 장비를 사서 찍어보고 싶다 그러면 되니까요. 그렇다면 오직 수익 창출이 목적으로 가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수익 창출은 그냥 하나의 트로피 같은 것인지 수입 창출이 되었다고 일확천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저보다 더 많은 3,000명, 10,000명의 유튜버 친구들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것도 그리고 굉장히 100만 유튜버 제가 아시는 분도 있는데 그 어떻게 회사를 돌리거든요. 그런 것들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로 수익 창출을 한다는 거는 솔직히 레드오션입니다. 네, 저는 유튜브를 할 때 예전에 다마고찌라는 게임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조금씩 성장시키는 거죠. 즐거움을 느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목표가 생기게 되거든요. 저는 처음 목표는 100명, 그 다음은 300명, 그 다음은 500명, 그 다음은 1000명 이런 식으로 목표치를 삼았고요. 도달하고자 하는 구독자 수의 다른 유튜버를 보고 그 구독자 수를 목표로 삼으며 도장 깨기 같은 느낌으로 저 유튜브보다 한 명이라도 더 모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저는 1000명까지 목표 구독자 수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1500명의 구독자를 가진 어떤 유튜브를 뛰어넘어 보고자 생각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무조건 목표를 설정하셔야지 동기가 부여되거든요. 도전하세요. 매우 즐겁습니다. 저는 예전에 RPG 게임 같은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게임을 할 때 레벨업을 하고 내가 성장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유튜브도 지금 약간 저에게는 약간 RPG 게임 같은 거예요. 자, 목표 구독자 수가 생겼다. 그럼 모든 것이 끝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유튜브 수익 창출을 하려면 3가지 조건 중에 하나인 시청시간 달성이 있는데 이게 매우 어렵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구독자가 엄청 많은데 시청시간 4000시간을 못 채워가지고 수익 창출을 아직 못 하시는 분이 몇 분 있습니다. 수익 창출을 하려면은 구독자 1000명과 4000시간 시청시간을 달성해야 됩니다. 쇼츠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쇼츠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시청시간 4000시간이 매우 힘든데 여기서 컨텐츠의 질이 이것을 좌우합니다. 왜냐면 아시겠지만 보기 싫은 영상은 바로 꺼버리는 게 유튜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적인 컨텐츠는 이 시청시간을 늘리는데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집중해서 모든 것을 끝까지 봐야 하기 때문이죠. 물론 쇼츠도 있습니다. 쇼츠에 대해서는 저는 쇼츠를 잘 안 쓰는데 쇼츠에 대해서는 뒤에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럼 올해 시청이 지속되는 콘텐츠는 어떤 것을 뽑아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여기서 저는 우선 나를 위한 구독자를 모으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 유튜브를 하며 나에게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자극적인 거나 어그로성 콘텐츠로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자극적인 행동을 하면 사회 통념상 이상하니까 흥미를 가지고 그런 것을 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런 구독자들을 위해서 계속 그런 컨텐츠를 생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이건 아니다 라고 바로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래서 진정성 있는 구독자를 모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정성 있는 구독자들은 내가 조금의 주제가 다른 영상을 올려도 거기에 반응하고 호응해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통점이라는 굉장히 강력한 무기며 공통점, 즉 공통 주제는 바로 관심사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진정한 구독자는 탄탄한 반석이 돼서 저의 채널을 함께 성장시켜줍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고마움은 항상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구독해주시고 시청해주시는 지금은 소통을 많이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영상을 통해서 그런 분들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진정한 구독자를 모으는 방법은 유튜브를 SNS처럼 소통의 창고로 써보시기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제 구독자분들이 어느 정도 모였으면 그분들을 위한 컨텐츠를 발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유튜브 스튜디오를 통해서 보면 내 채널을 구독하는 시청자층에 대한 데이터가 많이 나옵니다. 다수의 유튜브 강의나 조언을 보면은 그 시청자층이 부족한 부분을 발전시키라는 조언이 대부분입니다. 내가 만약에 중년의 시청자층만 있다면 그 외 시청자들을 위한 컨텐츠를 계속 생산해서 구독자를 많이 모으라는 거죠. 근데 그건 맞을 수도 있고 저는 반대로 제 컨텐츠를 봐주시는 분들이 끊임없이 볼 수 있는 컨텐츠를 계속 생산했습니다. 여기에는 연계관계가 있어요. 오토바이를 타는 것도 나의 삶의 일부고 여행을 다니는 것도 또 옷을 입고 누구를 만나고 일상을 살아가는 것도 모두 내가 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소통을 원하는 콘텐츠를 제작하며 업로드하는데 구독자를 모으기 위해서 전혀 내가 모르는 분의 콘텐츠를 생산해야 하나 하는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10만, 100만 유튜브, 아니 1만도 뭐 5천 명도 아닙니다. 그러기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충분히 해보면은 이 유튜브라는 것이 꽤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를 모으기 위해서 내가 모르는 걸 막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구독자분들과 소통하고 호흡하고 그런 것이 유튜브의 하나의 재미이며, 그런 구독자를 위해 콘텐츠를 찾고 만들려고 노력할 때 어느덧 조금씩 내가 목표하는 방향으로 이거 하나씩 달성하면서 나아가는 내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튜브에 많은 분들, 특히나 중년분들도 도전하길 바라며 이 영상도 만드는 거예요. 물론 힘들고 고된 일입니다. 하지만 스포츠도 일도 어느 하나 쉽게 되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 노력에 최선을 다했을 때 돌아오는 삶의 즐거움은 정말 재밌습니다. 저희보다 어린 젊은 친구들은 이런 거 막 도전하잖아요. 되게 부럽지 않습니까? 되게 잘하잖아요. 그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거 아닙니다. 우리도 지금 도전하고 즐겁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커피 한 잔 값의 수익이지만 내가 이루었다는 것에 꽤 만족을 하면서 즐겁게 열심히 지금 저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 MC자세 채널이 나아갈 길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 분야의 취미가 있고 당연히 그것을 잘 살려 유튜브를 해나갈 것입니다. 오토바이도 그 부분이고, 세상에 돈과 지위가 있다면 매우 편리하게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오직 돈과 지위만이 행복하고 즐겁고 만족한 삶일까요? 아닐 겁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행복과 즐거움을 찾는지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의 포커스를 내 삶에 맞춰 그것을 매우 즐기는 그런 유튜브로 그런 것에 공감하는 모든 분들과 즐겁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 냄새 나는 유튜버가 되고 싶습니다. 누구나 좋은 차, 좋은 집을 가져야 최고인 것은 아닙니다. 작은 집이지만 거기서 피어나는 행복도 있고, 비싼 호텔에서의 숙박은 아니지만 노지에서 멋진 사색이 잠긴 하룻밤들,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들을 미리 알고 하나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 제 직업인 패션을 이용해 중년 남자라도 꼭 명품 비싼 걸 사야지 멋진 건 아니잖아요. 저렴한 옷을 스타일하게 옷 입기 등 하고 싶은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컨텐츠로 담으며 많은 분들과 소통하려고 합니다. 우연히 시작한 유튜브는 지루하고 정체된 제 삶의 기폭제가 되어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분들이라면 지금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꼭 돈을 목표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펼쳐보시길 저 MC 자세도 응원합니다. 그럼 앞으로도 즐겁고 행복한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MC 자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유튜브 예. 비밀번호를 찾았다고. 그 귀찮은 거. 근데 왜 키는 거야 근데 이거를? 아유, 분위기 야 닌자야. 짠. 여기까지 배달 오시고 그래. 라이더님 여기 너무 멀리까지 오신 거 아니에요, 라이더님? 그러면 내일까지 갈게요. 배달을 여기까지 시키고 그래 이 사람들이. 아, 여기 앉으세요.